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디시드에서 이제 앱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앱 스크립트는 사실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건데 앱 스크립트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앱, 앱 스크립트로 웹 앱을 만드는 거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따라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요, 항상 이것만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기능도 훨씬 많지만 많이 주요한 기능이 큰 주요한 기능이 스크루드입니다. 네, create, read, update, delete.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읽어올 수 있고 정보를 바꿀 수 있고 갱신이라고 하죠. 정보를 지우는 거, 삭제하는 거, 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프로그램의 큰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 앱 스크립트라는 것은 구글 도구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API인데요. 이 안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어, 컴퓨터 화면에 홈페이지 같이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는 서버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든지 하는 영역을 백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부트스트랩을 활용해 가지고 크루드를 완성하는 것을 지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능을 하나 어떻게 웹 앱으로 만드는지 어, 기초 딱 그 모습 그대로 실행되는 것 딱 정도까지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이게 끝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자기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서 더보기에서 구글 앱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구글 앱 스크립트 이렇게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 깔끔하고 고치기도 깔끔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샘플 앱 스크립트 멋지죠? 음. 자, 이 코드 GS라고 되는 게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백엔드 쪽 코드 넣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서 이 스크립트가 말고 HTML 해서 뭐 메인이라고 치고 그러면 HTML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프론트엔드 화면에 보이는 쪽을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보이는 쪽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뭐 H1 헬로 월드 흔하게 항상 이게 헬로 월드더라고요. 네, 저장하고 컨트롤 S 해서 저장하고 코드에서 어, do get 샤로 하고 바 HTML 서비스 create HTML 그래서 template from file main 하고 그러면 이게 메인이라는 파일에서 템플릿을 만들어라 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evaluate 하면은 되는데 이것을 const temp 하고 한번 지정을 해주고 temp evaluate 한 것을 리턴해라 결과값을 돌려줘라 이렇게 하면은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배포 세배포 처음이니까 세배포 배포 유형 웹앱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뭐 나하고 뭐 다른 사람 쓰게 할 거면 그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완료하고 테스트 배포로 보면은 오타가 났네요. evaluate 여기가 빠졌네요. 저장 다시 새로 고침. 다음 헬로 월드라고 HTML 파일, 이 HTML 파일을 이렇게 웹앱으로 불러줘서 이제 이건 테스트니까 테스트 아닌 제대로 된 링크를 어디다 갖다 붙여 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HTML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한 게 구글 사이트. 그래서 뭐 하나 새로 만들고 배포한 거, 새 배포한 거 있죠. 이거 복사해서 여기 삽입. 아까 한 거를 새 배포를 해야지 하죠. 그게 적용이 되는 거. 테스트는 바로바로 적용되지만 이거는 배포를 해야지 다른 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워주고 다시 삽입. 자, 이렇게 여러분 만든 HTML 파일을 다른 사이트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홈페이지처럼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 다른 데도 잘 적용되게 하려면은 부가적으로 샌드박스 모드 HTML 서비스 샌드박스 모드 아이프레임 이게 해주면은 엑스프레임도 HTML 서비스 엑스프레임 모드 allow all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데 이제 적용할 때도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 자, 그렇다면 HTML 한번 꾸며보죠.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네 가지잖아요. 한 가지를 이제 크루드로 할 건데 첫 번째 create를 해보죠. 너무 크니까 좀 작게. create 아주 단순하게 이름과 색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을 하는 것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뭐 당신이 내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아이고. input 넣고 타입은 텍스트로 하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당신 이름 알려주세요 하나랑 또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똑같이 텍스트.
그리고 버튼을 만들죠. 버튼 입력하기, 제출하기 변화대로 하고요.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죠. 저장한 다음에 테스트에서는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타가 났나 보네요. 오행. 네, 잘 보니까 여기 대문자가 아니네요. 아직 고쳐주나 볼까요? 새로 고침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네, 잘 되네요. 네, 첫 번째 크리에이트,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인풋하고 무엇인가요? 하고 네, 제출하기를 누르면은 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 정보를 크리에이트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크리에이트입니다. 한번 좀 띄자. 저장, 새로 고침.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면은 크리에이트 되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여기 인풋에다 사람 쓸 거 아니에요? 김샘플, 금색 하고 제출하기 누르면 반응을 해야겠죠? 이거는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id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id. 그래서 your name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id는 근데 연관성 있는 거 해야지 기억하기 좋겠죠. 그리고 id라는 방식이 있고 클래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둘 다 되니까 둘 다 해볼게요. your color 하고 제출하기 타입 버튼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on 클릭 하고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나오면 되는데 한번 alert 말고 자, 뭘 쓸까? insert data 라고 쓰죠.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바디 안에다가 스크립트 쓰고 또 스크립트 닫아주고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HTML이고 자바스크립트 써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네, 이런 거 오타 빼먹으면 안 되죠. 그럼 작동이 안 해요. 자, 펑션을 만듭니다. 아까 insert data라는 펑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펑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번은 지정합니다. bar을 써도 되고 const를 써도 되는데 네, 컨스트가 더 세련됐다고 제가 공부한 데서는 얘기하더라고요. bar는 옛날 방식이 있고 좀 오류가 있다고. 근데 저는 bar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어느 데선 이게 되고 어느 데선 이게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bar을 쓰든 컨스트를 쓰든 지금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도큐멘트에서 엘리먼트 바꿉니다. 어떻게? id로 your name으로 갖고 오죠. your name 이거 있죠. 이 id를 찾아서 value를 갖고 옵니다. 거기 쓴 그 이름 쓰면 그 이름 밸류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빨리 쓰려고 컬러로만 바꾸면 되고 컬러. 근데 이번에는 id가 아니네요. 클래스네요. 그러면은 get element by class 이런 것도 있지만 통칭해서 한 번에 쓰는 게 query select라는 게 있어요. 또 your color 이렇게 쓰면 되죠. 네, query select에서는 모든 이런 걸 셀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거 점 있으면은 클래스라는 소리고
뭐 샵 있으면은 id라는 소리고 이런 거예요. 뭐든지 셀렉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id가 있는데 클래스를 쓰냐는 이제 여러분 기초를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id는 하나만 유일하게 하나만 갖고 올 수 있지만 클래스는 유어 컬러가 여러 개가 있어도 돼요.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갖고 온 것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갖고 온 정보를 이 두 개를 잡아오면은 한번 연습으로 알럿으로 음, your name 플러스 콤마 한번 만들어주고 플러스 your color 플러스 을 또는 를 제출했습니다 라는 말을 써보죠. 이거 쌍따옴표 하든 그냥 따옴표 하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되는지. 새로 고침 하고 제 이름이죠. 금색이라고 합시다. 제출하기 하면은 김요한 금색을 제출했습니다. 뜨죠? 자, 이게 프론트엔드에서 정보를 창출하는 건데 이 안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HTML 안에서 뭐 array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저장해서 이 안에서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화면을 끄면은 소용이 없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서 이 화면 안에서만 조정하고 이 화면을 끄면 없어지고 뭐 쿠키로 또 남길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 이 화면에서 없어지고 내가 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서버로 이 정보를 보내줘야지 다른 사람이 쓸 때도 그 서버에서 또 그걸 갖고 와서 정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서버로 한번 보내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보내는 거 하기 전에 알려드릴 게 부트스트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볼 때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요. 네. 물론 이거 잘 하시는 사람들은 이걸 다 예쁘게 스스로 다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하지 않고 그냥 난 독창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보다는 그냥 적당히 예쁘게 빨리 만들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 유리한 것은 이런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뭐 WS 쿨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꼭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예시로 부트스트랩 보여드릴게요. 자, Get Started 눌러서요. 이 사이트 주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Get Started 눌러서 쭉 내려가요. 스타트 템플릿 이걸 복사합니다. 쭉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거 날려버리면 좀 아까우니까 이제 여기 붙여넣기를 하고 이 부분은 살리죠. 스크립트랑 이 부분 살려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살렸어요. 옵셔널 자바스크립트 이런 표시는 이런 표시 있죠. 이런 표시는 이제 이렇게 이런 표시랑 같은 표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은 표시거든요. 그 주석 다를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설명 다를 때. 그래서 이게 쓴 것들은 여기 코드로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옵셔널을 선택하러 나오는데 사실 이거 이 소스 안 쓰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그냥 넣어놓습니다. 기본 세팅이니까. 그리고 일단 뒤에 있는 건 지우고 자, 기본 이게 세팅을 했어요. 간단하죠? 세팅. 근데 영어래요. 영어 아니니까 그냥 지워주고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게 있을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면 갑자기 짜잔 예쁘게 변하면은 뭔가 달라지긴 했어요. 짜잔 예쁘게 변하진 않았지만 뭔가 글씨체도 달라졌고 하여튼 뭔가 달라지긴 했어요. 약간 더 예뻐졌나? 약간 좀 전에 좀 더 투박하긴 했는데 자, 근데 이 정도 변화를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인풋은 이제
폼에 인풋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쓸까? 인풋에 버튼이 달려있네. 안 달려있는 거 써도 돼. 안 달려있는 거. 폼 컨트롤. 여기 있네. 이거 있죠?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이 부분에다가 당신의 이름 알려주세요를 써넣고요. 그리고 뭐 라벨은 이름인데 your color로 하죠. 그리고 타입은 이메일 아니죠? 텍스트죠. 그리고 아이디는 your color고 플레이스홀더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플레이스홀더 넣어볼게요. 이름을 쓰세요. 이름이 뭐예요? 자, your name이었네요. 컬러가 아니라 name. 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이거는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로 바꾸면 되겠죠. 바꾸고 이 컬러로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 컬러로 바꾸고 플레이스홀더 이번 없앨게요. 저장하고 이거는 이제 없앱니다. 다시 저장하고 새로 고침. 어떻게 바뀔까? 짜잔, 훨씬 더 깔끔하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요? 네,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양쪽이 너무 붙어 있는 게 좀 불편하니까 레이아웃에서 컨테이너, 어느 컨테이너에 넣는 거죠. 어떤 박스 같은 데 넣는 거예요. 기본 컨테이너, 여기 기본 디폴트 컨테이너 이거 넣읍시다. 컨텐트 안에다 넣으라고 하죠. 그러면은 돌아가서 바디에 컨텐트 here. 자, 이 컨텐트가 이거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됩니다.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보기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은 네, 좀 더 보기 좋죠. 깔끔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이 플레이스홀더 뭔지 아시겠죠?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것처럼 플레이스홀더 없고 이거 누르니까 반짝반짝 빛도 나고 그러죠? 이걸 여러분이 다 코딩으로 쓰려면은 어렵겠죠. 근데 이 부스트를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검은색 이렇게 제출하기 누르면 똑같이 작동이 안 할 때는 검사를 눌러서 봅시다. 왜 작동이 안 할까요? 이거 소스가 아니라 콘솔을 보면 됩니다. 리소스 데이터. 자, 혹시 아이디를 잘못 쓴 게 있나? 이거 클래스 이거 뭐죠? 두 번째 건 저기 클래스에 넣었잖아요. 아이디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이디가 아니라 클래스에 넣었으니까 클래스에다가 넣습니다. 클래스 넣을 때는 이미 클래스 있잖아요. 여기 뭔가가 한 가지 띄고 그냥 쭉 쓰면 돼요. 붙어 있는 데까지만 적용되는 거니까. 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고 음료한 금색 제출하기 잘 작동하죠. 자,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런 걸 쓰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데 버튼이 아름답지 않죠. 자, 버튼도 여기 있어요. 컴포넌트 버튼. 자, 원하시는 거 골라서 쓰면 됩니다. 프리머리 제일 위에 있는 거 하죠. 내리면 더 있어요. 골라서 하시면 돼요.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고
자, 복사. 버튼 F에 붙여넣기 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없던 거니까 이 부분을 추가하고 여기다가 제출하기 뺐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버튼이 바뀌었네요. 훨씬 예쁘죠? 여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조정해 주기 때문에 아까 앞에 거는 막 바짝 붙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걸 다 일일이 이런 거 간격 조정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컬이라고 크기가 이렇게 알아서 변하도록 돼 있어요. 좋죠?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알럿으로만 보여줬는데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걸 해봅시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죠. 구글 스프레드시트 하나 만들어서 샘플 컬러 하고 이름 색깔 웬만해서 영어로 쓰기 좋아요. 네. 그리고 시트 이름을 컬러로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저장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구글 스크립트 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를 실행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insert data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 보죠.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 건 상관없는데 이름 바꾸게 해볼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 함수는 여기서 만들어질 함수이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아서 상관없는데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말을 바꿀게 add라고 바꿔볼게요. add data 라고 하면은 add data라는 게 여기 있는 add data라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프론트 엔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있는 거는 이 화면을 조정한다 얘기를 했죠. 자바스크립트가 HTML과 CSS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구글 스크립트는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 가서 서버 사이드를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연결이 이걸 통해서 되는 거고요. 자, add data. 근데 데이터를 정보해라. 그러면은 여기에 쓴 이 데이터를 제출하기 딱 눌렀을 때 이 데이터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로 보내줘야 되죠. 그럼 여기 지금 잡는 건 여기 있죠. 잡았어요. 이름 잡았고 그리고 컬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보내줄 때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이거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복사해서 코드 여기다가 이 펑션을 만들어요. 자, 이것이 이름은 상관없어요. 보냈으면 되고 1은 숫자는 안 되고 A, B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 보낸 것처럼 여기에 your name, your color니까 A가 your name, B가 your color인 거죠. 근데 A, B 바꾸면 헷갈리니까 그냥 안 바꾸고 저는 이대로 씁니다. 이게 데이터 작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내고요. 데이터 많아질 때는 보통 array, 배열에 넣어서 보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저장 자주 해주시고 이번 콘스트를 써볼게요. SS는 스프레드시트 앱에서 open by URL 하고 URL을 써주면 되겠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 그럼 SS는 이거다 라고 지정해 놓은 거고요. 바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const WS는 SS에 get sheet by name. 지금 한 번에 나오는 거는 밑에 예제 나왔을 때 엔터 치면 돼요. color. 왜냐면은 이 시트가 컬러 이름이 컬러니까요. 옷 대문자 소문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ppend row, 이게 row를 추가하라는 뜻이 append는 더하는 의미 같은 추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your name하고 your color를 추가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추가할 때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게 1차 배열이 아니라 2차원적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보 갖고 올 때 이게 한번 배열에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저장하고 이거 그래도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작동하는 거 하기 전에 자 하나 더 복사해 놓고 연습으로 여기다가 연습. 좋아. 자, 왜 빨간색 나오냐? 텍스트가 아니니까요. 텍스트인데 텍스트 표시를 해줘야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컨트롤 해놓고 이거면 주석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컨트롤 이렇게 시프트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고요. 그냥 마우스 드래그도 돼요. 드래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슬러시를 누르면은 해제도 되고 다시 주석 처리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add 데이터를 실행해 볼게요. add 데이터를 실행. 액세스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스프레드시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 필요하죠. 아무나 그냥 주소 갖다 붙여서 해가지고 아무나 막 조종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주인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허용. 자, 그럼 실행이 됩니다. 완료됐대요. 잘 됐나 볼까요? 연습 조화 생겼죠? 네, 잘 됐습니다. 그럼 연습 조화는 없애고 이것을 다시 살려서 저장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때 되면은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해 줄게요. insert for data를 해서 여기서 새로 고침하고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연습 조화는 지우고 자, 김요한 금색 제출하기 누르면 네, 알럿을 아까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알럿이 안 나오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죠. 보이시죠? 아이유 하늘색. 작동하죠? 자, 근데 잘 작동했다는 표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with success handler 하고 function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이거만 해도 실행이 잘 됐잖아요. 네, 실행해서 성공했다. success. 그러면은 success 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이거가 자바스크립트 돌아와 가지고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위치가 좀 이거 다음에 나와 있지 않고 사이에 끼죠.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알럿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run 여기 스크립트 run 해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해라. 어떤 코드냐? 함수냐?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이 함수가 넘어가서 이 함수 실행해요. 실행하고 성공적이다 하면 돌아와서 성공했어요. 돌아와서 이 함수를 실행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 함수가 있으면 여기 함수 이름 바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함수 만든 걸 써도 됩니다. 자,
한번 저장하고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이거 일단 지우고 새로 고침하고 김요한 금색 제출하기. 김요한 금색 제출했습니다. 뜨죠? 뜨고 여기에도 저장이 돼 있죠. 한번 더 해볼게요. 아이유 보라색 제출하기. 그러면은 여기에 넣은 거 성공했으니까 돌아와서 그 다음 알럿을 실행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원리가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create를 만들었어요. 자, create 만들었으니 두 번째 거 CRUD read를 할게요. 자, read는 뭐냐? 이걸 입력했어요. 제출해서 저장이 됐잖아요. 그럼 저장된 걸 불러와야겠죠. 불러와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검색해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검색하는 거 찾아볼게요. 아까 비슷한 거 봤던 것 같은데 컴포넌트가 아니라 폼에서 인풋 그룹에서 보면은 네,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이름 쓰고 검색 누르면은 딱 나오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버튼 헤드 딱 이거죠. 우리 원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 다른 거 써도 상관없지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니까 저는 복사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건 이거고 두 번째 건 이거죠. 복사해서 전환키로 합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똑같고 폼 컨트롤 놔두고 여기에 뭐 플레이스 홀더 뭔지 아시죠? 뭐라고 쓸까요? 이름을 검색해 주세요. 쓸게요. 뭐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버튼이 붙어 있었던 거죠. 버튼 클래스 타입 버튼 아이디를 뭐로 정할까요? 검색이니까 서치 이런 거 어떨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버튼 아이디네요. 이거는 버튼 뭐 굳이 아이디 없어도 되고 온클릭으로 바로 실행할 거니까요. 만약에 온클릭으로 바로 실행하지 않고 아직 애드 이벤트 리스너로 할 때는 아이디 넣어서 하면 되겠죠. 여기다 아이디를 넣어줘야겠죠. 아이디에서 search name이라고 합시다. 클릭해서 show result라고 합시다. 찾아가지고 보여주라 이 말이죠. 버튼 이름은 검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div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 그래요. 아까 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컨테이너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컨테이너 이거 시작했다가 여기 닫았으니까 여기 딱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뚝 누르면은 보이고 이거 시작했던 누르면은 보이고 나오죠. 좋죠.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업데이트 돼가지고 됐어요. 자, 이것을 했다가 일단 딱 누르면은 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니까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면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저는 콘솔을 이렇게 보통 작업할 때는 켜놓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에러 나는 거 바로 볼 수 있게. 너무 붙은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더 예쁘게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BR 두 개 붙여서 새로 고침. 네, 이 정도면 뭐 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그래서 김유한 아까 김유한 있죠. 김유한을 입력해서 검색 누르면은 짠 이제 김유한은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게 작동하게 하려면 이제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 펑션 이 show result라는 펑션을 만들면 됩니다. show result 펑션 show result
그리고 자, 아까처럼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복사해 쓸게요. 유어 네임은 아니죠. 이건 서치 네임이죠. 서치 네임, 서치 네임. 이게 아이디를 찾는 걸로 했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름 컬러 필요 없고 바로 구글 스크립트 런 들어가면 됩니다. 자,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 안에는 아이러시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보여주니까 서치라고 해볼까? 쇼 리절트 설치 리절트 할까요? 그냥 데이터란 말 있으니까 설치 데이터라고 하죠. 설치 네임만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건 없어도 되고, 저장하고 설치 이 부분 복사해서 갑니다. 코드에서 이 코드 여기에 있든 새로 코드를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코드가 점점 많아지고 그럴 때는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베인 불러오는 코드는 따로 놔두고 뭐 코드 카테고리별로 좀 이런 거 여러 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서버 사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써도 똑같이 작동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근데 뭐 그건 다음에 배우시고,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만 알려드렸어요. 일단 할게요. 별로 안 되니까. 펑션 앞에 하나 만들었으면 편해요. 복사해서 쓰면 되죠. 똑같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서치하는 거죠. 어떻게 서치를 하느냐? 이 부분을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치합니다. 그래서 get range라는 게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그 범위를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린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부터 시작하니까 2로 적고, 그리고 2행, 그 다음 1컬럼 적고요. 어디까지 하냐? EWS에서 get last row까지. 근데 만약에 1, 2, 3, 3이죠. 보통 3이, 지금 현재는 3이니까 3이라고 합시다. 3이랑 하고, 그리고 3행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2컬럼까지죠. 자, 이렇게 하면은 범위 지정이 됐고, 범위만 지정하면 끝나면 안 되겠죠. 범위 지정한 것에 get values 하면은 범위에 밸류를 갖고 와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한번 지정할게요. 데이터 하고 지정했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 하고 데이터. 이 테스트 해보기 좋은 거예요. 서치 데이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짜잔, 갖고 왔죠. 하나 더 갖고 왔네요. 자, 이렇게 정보를 갖고 온다고 보여줬습니다. 콘솔 로그로. 왜냐면은 3행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2에서 시작해서 2에 1, 그러니까 2행에 1컬럼에 시작했죠. 3을 내려갔는데 2, 3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기준으로 3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갖고 온 거죠. 3 하고 여기 기준으로 2, 1, 2 여기를 딱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get range가 여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계속 입력할 건데 3까지만 갖고 오면 안 되겠죠. 사람들 계속 입력할 건데. 그래서 여기를 또 WS는 이건 거 알고 계시죠? 이거에서 get last row라는 게 있어요. 딱 말 그대로 맨 마지막 행을 가져오는 거, 행이라는 뜻이죠. 컬럼도 있어요. get last 컬럼 하고 마이너스 1을 써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지막 컬럼 하면은 그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컬럼을 찾아요.
그럼 여기죠. 데이터 없는 마지막 컬럼. 여기를 찾은 다음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1 해서 여기를 갖고 오라고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실행해 보면은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짠. 그래서 예시로 혹시 뿡뿡뿡뿡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면은 짜잔 갖고 오죠. 줍시다. 자, 콘솔로 확인했어요. 잘 작동하는지. 자, 주석 처리 남겨놓고. 자, 근데 뭘 갖고 와야 되냐? 우리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여기에 프리머리 키를 기준으로 이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사실 데이터베이스 앞부분에서 배우셨으면은 여기를 이런 거를 갖고 오려면 프리머리 키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프리머리 키가 될 수 있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겠죠.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왼쪽에 코드라고 해가지고 1, 2, 3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번호가 생성되도록 해요. 네,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지금 그냥 데이터 별로 없고 연습하는 거니까 이름으로 할게요.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 이름을 찾아가지고 아마 사람 쭉 입력할 건데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와라 라고 하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덱스를 쓰거나 저는 이번에는 필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 되고 바 되고 바 필터가 뭐냐면요, 데이터가 지정했잖아요. 이 데이터 이거 아까 그 데이터에서 필터라고 해요. 필터는 이제 거르는 거죠. 정렬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return 뭘 기준으로 하냐? R0을 기준으로 해라. R0이 뭐냐면요, 아까 로그 어디 있어? 보면은 배열에서 배열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R이에요. 통째로 R. 뭐 R 아니고 이게 여기서 R이라고 했기 때문에 R인 거지. 이걸 보통 R이라 써 로우라고 하니까. 근데 A라 쓰면 이걸 A로 하면 돼요. 그냥 그 관습성으로 이게 로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R이 만약에 데이터 이거라면은요, R이 뭐 1이면 뭐 필터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사실 필터도 필요 없겠죠. 이럴 때 1차적인 배열일 경우에. 근데 이 구글 스프레드 거는 아까 실행 로그에서 보다시피 2차원적인 배열이에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요, 이렇게 배열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배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R의 0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 1, 2, 3, 4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니, R의 0이라는 것은 이 R인데 R의 0, 이 배열 안에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배열 아래 0, 배열 아래 0, 첫 번째 거 3, 그러니까 1하고 3이 아래 0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래 0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갖고 온 거 있죠. 서치 네임이면은 서치 네임인 것을 기준으로 필터를 해라 한 것을 돌려줘라, 그 값을 하는 거죠. 요즘엔 이제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습관적으로서는 씁니다. 그리고 리턴 한 번 더 해주고요. 이거 데이터에서 필터를 이 서치 네임으로 필터한 것을 값을 돌려줘라. 그다음 이걸 지정해 주겠죠. const filtered data 복사 return filter data 하면은 이것을 이 작업한 거, 필터한 작업한 것을 값을 돌려줍니다. 어디로 돌려주느냐? 리턴 해주면 어디로 돌려주느냐? 여기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로 돌려줍니다. 짜잔, with success handler와 함께 돌려주는 거죠. 여기에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거 넣어서 보낸 것처럼 여기에 이거 여기로 데이터, 뭐 필터 데이터 써도 되고 아무나 써도 여기는 상관없다 얘기했죠. 앞부분에서도 이 서치 네임으로 넘기지만 이 서치 네임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이게 아무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헷갈리려고 그냥 똑같이 쓸게요. 자, 필터 데이터 하고 돌려주긴 했는데 이번에 알럿으로 그냥 보여주면 좀 알럿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알럿을 일단 필터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해볼게요. 새로 고침. 자, 한번 김요한 하면 아이고,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빼먹었대요. 어디서 빼먹었냐? 여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줘야 됩니다. 새로 고침. 네, 어렵네요. 김요한 검색. 김요한 금색을 검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기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린 검색 결과 여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밑에 내보내도록 하죠. 그냥 밑에다가 여기 밑에죠. 여기다가 P 하고 여기다 아이디를 넣습니다. 뭐 리절트라고 하죠. 하고 P 닫아주고 자 그리고 자, 간단하게 복사해서 document get alarmed by result 하고 value가 한번 누구는 는 또는 색깔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 써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다 쓴 거네요. 네, 여기가 아니죠. 잘라내기 하고 여기 밑에였죠. 네. 이 필터 데이터로 아까 정보 갖고 온 거 있죠. 그럼 이거 써주면 되겠죠. 필터 데이터에서 이 필터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까 또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김유한이라는 인물을 필터했으면은 김유한만 이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이것만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필터 데이터는. 그렇다면은 이 필터 데이터에서 배열하고 0 하면은 이제 이 배열 안에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 김유한 금색 나오게 된 거 원하지 않잖아요. 이 0번째에 또 배열 안에 또 배열이니까 또 0번째 김유한 자 플러스 빼먹지 말고 입니다 하고 여기도 플러스 하고 이번에는 0번째가 아니라 이게 이 배열 안에 0번째 제일 처음 거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첫 번째 거 1번 1번은 이거죠.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0번부터 시작하니까 1번 이거죠. 저장하고 자 여러분 따라 하실 때 혹시 안 되는 거 없는지 오류가 나면은 틀린 게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면은 자, 김요한 검색 작동하죠. 작동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아하. 자, 여기서 지금 리절트로 이걸 리절트 잡아서 이 안에다가 밸류를 이걸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밸류가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텍스트예요. 이너 텍스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너 HTML 쓰면 돼요. 그 안에 HTML을 이걸로 넣어라 이러듯이 되는 거죠. 저장하고 이건 없던 거니까 지우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김요한 검색 짜잔. 네, 별로 이쁘진 않네. 은하고 띄어쓰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고. 김요한 은. 그냥 지금 연습이니까요. 이거만 할게요. 새로 고침하고 검색. 김요한은 검색 색깔 좋아합니다. 뜨죠? 아이유 해볼까요? 아이유 검색. 아이유은. 네. 어쨌든 잘 뜨죠. 자, 이러므로 두 번째 리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걸 했습니다. 네, 어때요? 좀 정신 없으시죠? 자, 하지만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거 점점 쉬워집니다. 앞에 거 복사해 쓰면 돼요. 어떤 모양을 할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거 CRU 업데이트 갱신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코드로 원래는 프리머리 키 기본 키로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의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프리머리 키를 지금 이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내용인 컬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름 찾아가지고 컬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걸 복사합시다. 자, 그래서 3 업데이트. 자, 이번에는 바꾸는 거니까 이름을 체인지하는 거 아니죠. name for update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름은 정하기 나름인데 의미 있게 해야지 나중에 수정하거나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수정할 을 찾으세요. 하고 여기는 color for update 할게요. color for update. 바꿀 색깔을 적어주세요. 하고 클릭하면은 이 함수 실행해라. change를 할까요? change color. 그리고 밑에 change color를 만들면 되겠죠. 펑션 change color. 그리고 앞에랑 비슷하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거 1번 거랑 더 비슷하니까 1번 거 첫 번째 거랑 복사할게요. 붙여넣기 하고 your name이 아니라 name for update
name for update. 그리고 color for update. color for update. 하고 여기에 change color 말고 뭐 update color로 할까요? update data 할게요. 그리고 name for update, color for update를 넣어주면 되고, 복사해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서버 사이드에 가서 또 펑션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대괄호 넣어놓고, 자, 앞에서도 복사하면 되겠죠. 바로 앞에 걸 통째로 복사할게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 정보를 찾느냐? 자, 프리머리 키에서만 찾으면 되겠죠. 1열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2-1부터 끝까지 하고 1열만 밸류스 갖고 오고요. 필터로 찾을 수 없어요. 필터는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덱스를 써볼 거예요. 자, 이번 인덱스를 써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열의 위치를 알면 돼요. 이게 앱스크립트의 좋은 점이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게 다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알면은, 프론트에 쓰는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알면은 여기서 조정하기 쉽다는 거죠. 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이거를 갖고 왔으면은 여기는 모든 데이터 갖고 오는 거죠. 데이터에서, 근데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모양 다시 한번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이에요. 갖고 오는데 이런 모양인데, 하나만 갖고 오더라도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런 모양이죠. 있죠. 이런 모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열 아래 배열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배열을 빼줘야지 인덱스를 할 수가 있어요. 빼준다는 게 이 말이에요. 배열 빼준다는 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배열을 빼줘야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걸 인덱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빼주는 것은 맵이라는 걸 씁니다. 맵 하고 R 이렇게 보낸다. R0. 아래에서 0번째 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거 얘기하는 거죠. 를 빼줘라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names라고 제가 한번 지정할게요. const를 하자. const names. 그리고 그렇다면은 로우 넘버를 찾아야겠죠. 바가 습관이 돼서 로우 넘버. 자, names. 자, 이걸 찾으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 names가 이거죠. names가 이겁니다. names에서 index of 뭘 name for update. 그러니까 김요한이라 하면은 결과가 0이라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name for update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0이란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으면 1이란 결과가 나오죠. 이 names에서 김요한이 0이고 1이니까. 근데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앞에 name for update라고 여기서 써온 거, 이것을 쓴 것을 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name for update. 그래서 찾으면은 아마 뭐 김요한이면 0이 나올 거예요. 자, 0이면은 일단 여기 0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부터 시작했지만 그냥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게 행열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0이 없어요. 0은 여기에요. 1, 2, 3, 4잖아요. 우리는 김요한이 2가 있기 때문에 김요한을 찾을 기회는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2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0이 나오니까 여기선 플러스 2를 해주면은 2가 되겠죠. 자, 그때는 자, 갤런지 로우 넘버 어떤 범위를 찾을 거냐? 로우 넘버 아까 0에서 더하기 2 하니까 2가 되겠죠. 김요한인 경우에 2에다가 그리고 2에다가 쉬리 종이에 2에다가 오른쪽 두 번 1, 2 2 이렇게 하고 이 두 번째 것을 컬러를 바꾸는 거죠. 색 밸류라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컬러를 어떻게 바꾸냐? 앞에 프론트엔드 갖고 온 그 컬러로 바꿔주는 거죠. 닫습니다. 여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저장. 그리고 메인으로 들어가서 잘 바뀌었으면은 석세스 핸들러 잘 바뀌었으면은 이게 잘 성공했으면은 알려주는 거죠. 뭐 컬러 업데이트니까 컬러 업데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저장. 잘 작동하는지 저장하고 새로 고침. 네, 뭐가 잘못됐죠?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거는요 HTML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HTML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전 운 좋게 빨리 찾았네요. 이거 앞에 두 개네요. 왜냐면 이거 쓸 때 두 개가 동시에 생길 때가 있어요. 자동 이게 프로그램상 편하라고 그렇게 생긴 건데. 편하게 하라고 어차피 그거 할 때 한번 시작했으면 닫으니까 이거 생기 전에 두 개. 근데 난 필요 없었는데 생겨가지고 그거 하나만 틀렸으면 다행일 건데 일단 저장해보고 새로 고침해볼게요. 그거 하나만 틀렸었네요. 다행이다. 자, 업데이트 수정할 사람을 찾으세요. 자, 김요한 바꿀 색깔 적어주세요. 하늘색 하고 제출하기 누르면은 하늘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볼까요? 하늘색 바뀌었네요. 잘 동작합니다.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제출하기라니. 수정하기 이렇게 해두고 체인지 으로 하늘색 으로니까 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김요한 이번 바꿔 색깔 적어주세요. 금색 아니 은색으로 해볼게요. 수정하기. 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당연히 아이도 잘 되겠죠. 파란색이 있나? 네. 잘 됩니다. 자, 세 번째까지 잘 되고 이제 나머지 네 번째 딜리트는 더 간단해요. 금방 끝나겠네 이제. 자, 딜리트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아마 삭제할 사람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 적고 뭐 삭제를 누르면은 되겠네요. 삭제를 밑으로
뺄까 이렇게 삭제할까요? 자, 앞에 거 쓰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게 읽기였죠. 리드에서 복사, 통째로 복사하고, 여기 BR이 없어서 좀 붙었나? 좀 붙은 것 같아요. 좀 떨어뜨렸죠.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네 번째 마지막 딜리트. 뭐 이름을 넣어주세요. 하고 name for delete 하면 되겠지. 이번에는 name for delete. 그리고 클릭하면은 delete name and delete 뭐 name 컬러 삭제 하고 저장 한번 해보고 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누르면 삭제되도록. 딜리트라는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으니까 라벨을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그리고 name for delete. 삭제할 사람을 찾으세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네, 삭제할 사람 찾으세요 한데 이건 이렇게 나오진 않네요. 폼 라벨, 폼 컨트롤. 아하. 그럼 이건 없는 걸로. 이게 삭제할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delete color라는 펑션을 밑에 만들면 되겠죠? 자, 아까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고 name for delete name for delete 이거 바꿔주고 이게 복사해서 하는 게 편해요. 혹시라도 오타 날 수 있으니까 치면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delete 데이터로 하죠. delete 데이터 name for delete를 가져가야겠지. 찾아서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복사해서 가야지 오타 안 나고 잘 가져갈 수 있겠죠. 코드로 가서 맨 밑에다가 자, 펑션 네, 이건 똑같죠. 복사해서 간단합니다. 한번 만들면 계속 이게 쓸 수 있어요. 쉽게 붙여넣기 하고 아까랑 똑같이 그 이름으로 찾죠. 이름으로 여기에서 똑같이 이름으로 찾아요. 이건 이제 없어도 되는 건데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고 이름에서 찾아요. 이름에서 똑같이 찾아서 그 행을 set value 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면 되겠죠. 네, 없애는 건 더 간단합니다. 자, WS 이 시트에서 delete row 줄을 통째로 지우는 거예요.
수정하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삭제하는 거죠. 넘버, 로우 넘버. 이 행을 통째로 지워라 라는 뜻입니다. 줄을 지워라. 로우 넘버. 이렇게 하면 지워지죠. 네임 포 딜리터였어. 이거 그대로 한다고 해서 안 바꾸면 안 되겠죠. 네임 포 딜리트인데 네임 포 업데이트. 전에 거 복사한 그대로 있네요. 자, 바꿔주고 빠진 거 없이 다 바꿨으면 저장한 다음에 거의 똑같죠. 업데이트랑 메인으로 돌아가서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알럿으로 뭐 네임 포 딜리트가 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오면 좋겠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삭제할 사람 찾으세요. 김요한 삭제 하면은 삭제될까요? 김요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베이스 약간 딜레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 작동 잘하는지. 여러분 완성 끝난 거예요. 김요한 보라색, 하늘색 제출하기 하면은 create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죠. 검색하면 이렇게 생기죠. 근데 생긴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서 컴포넌트에서 뭐 배지 아니야. 알럿 오케이. 이 색깔 한번 해보죠. 이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 색깔이네요. 이거. 자, 복사해서 아까 P 부분에 생겼죠? 여기 딱 하고 이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안에. 그럼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저장. 자, 새로 고침하고 자, 김유한 검색. 자, 이렇게 생기죠. 이게 더 예쁘네요. 나중에 뭐 제대로 만들려면은 이게 검색할 때만 이게 나오게 하고 시간 지나 없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거라고. 좀 기초니까요. 정말 이런 크루드를 한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거. 사실 그렇게 예쁘게 하는 거 없어도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동작하는 거고. 하나 김유한 만들었었고 또 김유한을 수정하죠. 무슨 색으로 할까요? 좋은 색. 네, 아니에요. 금색으로 해볼게요. 수정하기. 바뀌었습니다. 진짜 바뀌었는지 김유한 다시 검색해 볼게요. 바뀌었죠? 이번 다시 김유한 지우겠습니다. 김유한 삭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유한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아이유는 아직 있으니까 검색하면은 나오는데 김유한은 검색하면은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보죠. 검사 누르면은 오류가 났구나. 그래서 원래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없을 경우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알림이 뜨거나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뿌듯하게 이지은 노란색 제출하기 이지은 검색 오케이. 이지은 핑크색 수정하기 바뀌었습니다. 이지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핑크색. 그리고 이지은을 지울까요? 이지은. 이번 아이유를 지워볼게요. 삭제. 삭제되었습니다.
아이유 나오나 볼까요? 아이유 안 나오죠? 이지 김유한도 여기 다 잘 작동하는지 데이터베이스 확인할 수 있죠.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삭제해가지고. 자, 어떠셨나요? 이게 앱스크립트예요. 웹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에듀시드 제가 만든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느라 실제로 엄청 복잡하지만 기본이 이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나가는 겁니다. 웹앱 만드는 거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걸려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네, 지금 새벽 3시 35분이네요. 전 이거 준비하는데 요 녹화 준비하는데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쉽게 설명하고 미리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연습도 하고 어쨌든 하시면서 이게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실력이 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전공자 어설프지만 잘 했어요. 자, 화이팅!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